일련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난 판한, 정서가 깊은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일본인 여성이 한국 주재원으로 파견된 후 그녀의 인생관이 180도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극우 성향의 아버지 밑에서 한국은 악덕한 국가라는 주입식 교육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란 28살의 사이토 아카리 씨는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한국 발령을 통보받았을 때 처음에는 극심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중고등학교 시절 직접 반한 시위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후 아카리 씨가 겪은 놀라운 경험들은 그녀가 평생 동안 신봉해왔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우연히 마주하게 된 역사적 진실 앞에서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비통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무엇을 체험했기에 아버지와의 격렬한 대립까지 감수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사이토 아카리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상세히 서술하겠습니다. 잠깐 시청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은 저희가 더 심층적이고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도쿄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이토 아카리입니다. 현재 28살이며 일본의 대형 종합 상사에서 해외 마케팅 부문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본론에 앞서 저희 가정 환경에 대해 먼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전형적인 일본의 중산층이었으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버지의 정치적 성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의 극우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이셨습니다. 주말마다 종종 우익 집회에 참석하셨고 귀가 후에는 항상 한국과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셨습니다. 아카리, 너는 절대 한국 물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 일본을 증오하며 끊임없이 비난하는 나라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반복적인 발언을 들으며 자라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면화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역사 수업 시간에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가 언급될 때면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맹신하며 한국이 일본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시절에는 아버지를 따라 반한 시위에 직접 참가한 경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올바른 애국적 행동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 문화에 열광하는 친구들을 목격할 때마다 속으로 어째서 저런 나라의 문화를 좋아하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품곤 했습니다. 대학 진학 후에도 그러한 인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취업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했지만 한국어만큼은 의도적으로 회피했습니다. 취직 이후에도 회사 내에서 한국 관련 프로젝트가 발생하면 항상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측에서 저를 호출했습니다. 인사부장님은 저에게 중요한 논의 사항이 있다며 조용한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사이토 씨, 우리 회사가 서울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 마케팅 부문을 담당할 주재원으로 당신을 발탁했습니다. 최소 2년 계약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에게 한국 주재원이라니요? 수많은 국가 중에서 하필 한국이라니. 저는 황급히 거절 의사를 표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나라는 안 될까요? 저는 한국어를 전혀 구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인사부장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의 마케팅 역량과 분석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언어는 현지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령은 당신의 경력에 막대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 소식을 전하자 아버지는 격분하셨습니다. 절대 안 돼. 우리 딸이 그런 나라에 가다니.
당장 거절해야 한다. 어머니는 침묵 속에 고개를 숙이셨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고뇌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었고 이 주재원 발령을 거부한다면 제 경력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저는 발령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대적인 시선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저를 불러 타일렀습니다. 아카리, 너는 항상 우리 일본의 자긍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곳에서 어떤 말을 듣더라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빨리 2년이 지나서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일본 국기가 새겨진 작은 배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적국에 파견되는 스파이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고난의 시간을 상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예의범절이 없어. 길거리에서 침도 마구 뱉고 일본인이라고 하면 서비스도 제대로 안 해줄 거야.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여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강경한 표정을 유지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해라.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가서 데려올 테니.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며 과연 내가 한국에서 2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을 보자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힐끗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비행 내내 그가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무슨 말을 할까 불안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갑자기 그가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놀라서 그를 바라보니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요. 일본을 정말 좋아합니다. 예상치 못한 친절함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짧게 대답한 후 잠자는 척하며 대화를 회피했습니다. 그렇게 불안감과 혼란 속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계속 비행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경고와 뿌리 깊은 편견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세한 호기심도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런 나라일까?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될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 그 의문을 품은 채 저는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잘 정돈된 도시 경관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아버지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뒤떨어진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놀랍도록 청결하고 세련되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제 일본 여권을 확인하고는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사이토 아카리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일본인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아버지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회사에서 준비해준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운전기사님은 제가 일본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습니다. 처음 오셨으니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세요. 서울로 이동하는 길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질서정연한 도로와 깨끗한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으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질서하거나 지저분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아버지의 말씀과 완전히 다르잖아. 회사가 마련해준 원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에는 심지어 환영 메시지와 함께 신선한 과일 바구니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피로감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직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대중교통은 더럽고 불편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본 서울 지하철은 도쿄의 그것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신식이고 현대적인 시설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한 노부부가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내가 일본인이라서 그런 걸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들은 다가와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우리 아들도 도쿄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방금 왔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어려운 일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모두 기꺼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환대에 저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동안 들어온 이야기와 너무나 산기한 현실 앞에서 극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한국인 동료들이 환영회를 준비해 놓았더군요. 그들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심지어 몇몇은 서툰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은 저를 한국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메뉴판을 보았지만 한글을 전혀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옆자리에 앉은 김 과장이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이토 씨,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이 메뉴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국 음식에 적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식사 중 동료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정보를 들려주었고 제 질문에도 진지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나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저는 점차 서울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직 한국어는 유창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인사말과 표현들은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건넬 때 오히려 더 반가워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동네 슈퍼마켓에 들러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지갑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방 안을 뒤져보고 주머니를 확인해봐도 지갑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여기서 지갑을 분실하다니. 당황한 저는 슈퍼마켓으로 돌아가 직원에게 문의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즉시 매니저를 호출했고 그들은 매우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매니저는 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다른 직원은 저에게 물을 건네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중년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슈퍼마켓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일본에서 오신 분 아닌가요?
이거 당신 지갑 맞나요? 그녀의 손에는 제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슈퍼마켓 앞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안에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일본 국적인 분 같아서 바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지갑을 받아들고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현금, 카드, 모든 것이 전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려 했으나 한국어가 서툴러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외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저도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현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슈퍼마켓 직원들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낯선 외국인, 그것도 일본인인 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들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지금까지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도움과 환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했지만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한국인들이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어요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회사 일이 바쁘긴 하지만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까? 직접 경험해보니 완전히 다른 현실인데.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저는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바쁜 출근 시간에도 질서를 지키며 줄을 서는 사람들. 이러한 모습들이 제 시야에 더 명확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의 친절함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업무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왔으며 한국어를 배우려는 제 노력을 진심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특히 제 옆자리에 앉은 정 대리는 점심시간마다 저에게 한국어 회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이토 씨, 오늘은 인사말을 배워볼까요? 안녕하세요는 일본어의 곤니치와와 유사한 의미입니다. 저는 그의 도움에 깊이 감사하며 한국어 학습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조금씩 구사하게 되면서 사람들과의 소통 또한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의 장벽이 하나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동료들이 저를 서울 관광에 초대했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등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으며 저는 그들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경복궁에서 한 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깊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배웠던 것과는 다른 역사적 사실들이 많았으며 그것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역사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이전까지 알고 있던 사실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사에 관한 부분에서 그러했습니다. 머릿속이 극심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동안 믿어왔던 신념들이 모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한국과 내가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다. 이렇게 친절하고 발전된 나라를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일까? 밤늦게까지 사념에 잠겨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혼란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었습니다. 평생의 신념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토대 위에 이제 진실이라는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 한 달이 경과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은 하나둘씩 깨지고 있었으며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말이면 홀로 서울 곳곳을 탐방하며 이 도시의 매력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서울의 도시 경관과 첨단 기술의 발전 수준이었습니다. 강남의 마천루들, 곳곳에 자리 잡은 첨단 기술 시설, 그리고 밤이 되면 더욱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조명들. 모든 것이 제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즉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중 한 대학생은 제 휴대전화 액정이 깨진 것을 보고는 가까운 수리점까지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기술자가 신속하게 화면을 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일본의 기술력도 정말 대단하죠. 제 동생이 지금 도쿄에서 유학 중인데 항상 좋은 경험들을 이야기해요. 기술자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적대감이 아닌 존중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회사 동료인 정 대리의 권유로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가정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골목길 안쪽에 위치한 그 식당은 외관상으로는 평범했지만 들어서는 순간 정겹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이토 씨. 우리 어머니가 특별히 일본인 입맛에도 맞을 만한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정 대리의 어머니는 화사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여러 밑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주인 할머니는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가져오셨습니다. 많이 드세요. 우리나라에 와서 홀로 지내시느라 힘드실 텐데 오늘만큼은 집밥 맛보세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흘러내린 눈물에 정 대리와 그의 어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음식이 입맛에 안 맞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감동해서요. 제가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정 대리의 어머니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 법이지요.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그 가정식당에서 단순한 음식이 아닌 진정한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만약 이런 경험을 한다면 그도 변할 수 있을까? 다음날 회사에서 우연히 위안부 관련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는 일본에서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항상 그런 일은 없었다거나 과장된 이야기라고 교육받았던 내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이 상영회에 참석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소녀들의 눈물, 어린 증언과 역사적 자료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비치는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처음에는 이것이 혹시 반일 감정으로 조작된 허위 이야기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일본 역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당시 군 문서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상영이 종료된 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한국인들은 저를 비난하거나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역사적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공감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이토 씨, 괜찮으세요? 힘든 내용이었죠. 옆자리에 앉았던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어 대답했습니다. 네, 그저 제가 전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충격이 큽니다. 김 과장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역사는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쉼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매주 주말마다 그곳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실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매우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내가 그 시절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네가 무슨 죄가 있겠니? 중요한 건 지금 네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느냐야. 할머니의 이 말씀은 제 가슴 깊은 곳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차적으로 한국과 한국 문화에 더욱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어도 빠르게 향상되어 이제는 간단한 업무 소통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즐거워지기 시작했으며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극심한 두려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일본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아카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리 견해 차이가 심했더라도 그분은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다음 날 항공편을 예약하고 회사에 긴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정말 걱정되네요. 어서 가족에게 가보세요. 여기 업무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팀장님의 배려 깊은 말씀에 감사드리며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도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진실을 어떻게 그분에게 전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저는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실제 경험을 의도적으로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심각하다면 이제는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때일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지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위중한 상태는 아니셨으나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인해 당분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그분의 눈에 잠시 기쁨의 빛이 스쳤지만 곧 예전의 단호한 표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카리, 왔구나. 저 한국 놈들 때문에 고생이 많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분의 뿌리 깊은 편견. 저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경험한 한국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한국과 전혀 다릅니다.
그곳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따뜻해요. 저는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배려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들에게 세뇌라도 당한 거냐? 저는 침착하게 응답했습니다. 세뇌가 아닙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실입니다. 아버지도 한번 직접 가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아버지는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어. 넌 이제 우리 가문의 자존심을 버린 거니? 그때 어머니가 개입하여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하자 간호사가 들어와 저희를 병실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카리, 내 아버지는 평생을 그런 신념으로 살아오셨어.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울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제가 목격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일본,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아무런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 사이에 깊은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 머물면서 저는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귀를 막거나 화제를 돌렸습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어 퇴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내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되셨나 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시면 제가 직접 한국을 안내해 드릴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왜 하필 너였을까? 내가 가장 신뢰했던 내 딸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본 진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진정한 존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무거운 심정으로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내면의 성장을 절감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힌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더 많은 일본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 또한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한국에 복귀한 저는 더욱 능동적으로 두 나라의 문화교류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일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주말에는 일본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문화 소개 활동을 펼쳤습니다. 어느 날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네가 우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단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너 같은 젊은이들이 있기에 미래는 분명 달라질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확 풀리는 듯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
정체성에 대한 혼란,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제 성장의 필수적인 일부로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한국에 온 진정한 이유일지도 몰라. 두 나라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그렇게 저는 더욱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지속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달이 흘렀고 제 계약 기간도 절반이 경과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어로 기본적인 업무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고 서울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가 제안했던 한일 협력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일본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아카리, 아버지 상태가 다시 안 좋아지셨어. 이번에는 더 심각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즉시 휴가를 신청하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쇠약해 보이셨습니다. 의사는 심장 상태가 악화되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저를 보자 힘없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전의 분노나 실망감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카리, 왔구나.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아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한국은 어때? 아직도 좋다고 생각하니? 저는 놀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더 좋아졌어요. 이제는 그곳이 제 2번째 고향 같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완고했던 태도가 조금이나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을 때 그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사실 나는 단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단다. 그저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인터넷에서 본 글들만 믿었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한국을 증오해온 아버지가 실은 단 한 번도 그곳에 가보지 않았다니. 아버지, 수술 잘 되시면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제가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서도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아버지는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퇴원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려 노력했고 간간히 전화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으로 복귀한 저는 회사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임박했지만 회사에서는 제게 계약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일본으로 귀국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더 체류할 것인지 깊은 고심 끝에 저는 계약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서울은 제게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제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그분을 이곳으로 초대하여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약 연장 후 저는 더욱 전념하여 업무에 임했습니다. 한일 문화 교류 행사를 기획하고 양국 기업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제 노력은 회사 내부에서도 인정받아 결국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변함없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방문했고 이제는 일본인 친구들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친구들도 할머니들의 따뜻한 인간미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카리,
네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 우리도 그동안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친구의 이 고백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일지라도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축적되어 언젠가는 두 나라 사이에 오랜 상흔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버지에게 한국 방문 초대장을 보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실 것이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어머니와 함께 오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가 그렇게 좋다는 곳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싶구나. 가슴이 벅차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에게 제가 체험한 진정한 한국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마중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인 기색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설레는 표정이셨습니다. 여기가 인천공항이에요.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손꼽히죠. 아버지는 주변 환경을 세심히 둘러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네. 그것은 미약한 인정이었지만 제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일주일간 체류 기간 동안 저는 서울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현대적인 강남 지역에서부터 전통의 정취가 살아있는 북촌 한옥마을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삶과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를 방문했을 때 아버지의 변화는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시던 아버지가 할머니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경청하며 점차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건네주셨을 때 아버지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오랜 시간 견고했던 편견의 장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아버지의 손을 감싸 잡으셨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직접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미래 세대는 우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아카리, 네 말이 옳았다. 내가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았던 것 같구나. 직접 보니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무너졌던 가족의 신뢰가 다시 연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방문이 끝나고 부모님을 공항으로 배웅하는 날,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카리, 네가 여기서 행복하다면 나는 그것을 존중할게. 그리고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나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졌구나. 부모님이 떠나신 후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주재원을 넘어 두 나라 사이에 화해의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일협력부서의 책임자로 승진했으며 여가 시간에는 양국 청년들의 교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편견을 깨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특히 기뻤던 것은 아버지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는 극우단체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한일 교류를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거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서울의 아침을 맞이하며 생각합니다. 제가 두려움과 편견을 안고 처음 이 땅을 밟았던 그날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이 변화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할지. 무엇보다 저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인정하고 그것을 능가하려는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항상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찾아야 한다는 것을. 서울의 밝은 아침 햇살 속에서 저는 오늘도 두 나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국은 더 이상 적대적인 국가가 아닌 제 삶의 소중한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이토 아카리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반한 감정으로 가득 찬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며 편견에 갇혀있던 일본인 여성이 직접 한국을 체험하며 모든 선입견을 허물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마저 변화시킨 놀라운 실화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문화가 이웃나라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지 않으신가요? 아카리 씨처럼 직접 경험하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양국 관계 역시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혹시 어떤 특정 국가나 문화에 대해 깊은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공유해 주십시오. 이 영상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